오케이! 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라이튼을 꺾으면서 프리미어리그 3연승을 질주합니다. 와, 진짜 이로써 맨유는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명실상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3연승을 질주하는 팀이 됐습니다. 아주 좋네요. 지금 몇이라고? 자, 맨유 4위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번 프리뷰 영상에서 맨유가 지난 2년 동안 브라이튼한테 진짜 끔찍하게 약한 팀이었어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했죠. 그러면서 승률이 20%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경기를 더 좀 불안하고 신중하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최근 홈 3경기에서 맨유가 브라이튼한테 다 이긴 적이 없어요. 올드 트래포드로 불렀을 때. 그만큼 브라이튼한테 굉장히 약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경기가 이 상황에서 맨유가 안필드 원정에서 리버풀한테 이겼잖아요. 이것보다도 오늘 경기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맨유의 진짜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정말 다행히도 오늘 경기를 또 4대2로 이기면서 맨유가 3연승을 기록하게 됐죠.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 받겠는데? 이달의 감독상 받겠는데 아모림이? 이번 달은 승률이 좋아서 진짜 아모림 이달의 감독상 하니까 왜 이렇게 워딩이 충격적이지? 너무 파멸적이야. 아니 아모림 이달의 감독상이라는 단어가 이거 파괴력이 엄청난데? 좋네요. 오늘 경기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모림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느낀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먹혀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첫 스쿼드 기준으로, 그러니까 선발 선수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았는데 그 뒤에 이제 교체 자원들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하죠. 아모림은 여전히 3-4-1 시스템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후방에 쇼랑 더리우트 요로의 백스리, 그 앞에 달로가 왼쪽, 아마드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고요. 그 가운데 브루노랑 카세미르의 투미드, 이선에는 쿠냐랑 은베모의 라인, 최전방 베냐민 세슈코가 이렇게 나왔죠. 먼저 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선수가 저는 마테우스 쿠냐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쿠냐가 득점까지 기록을 하면서 드디어 맨유 소속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아모림이 쿠냐를 쓰는 방식이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좀 일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지난 안필드 원정 리버풀전에서는 쿠냐를 이제 최전방에 놓으면서 단순히 최전방 스트라이커, 가만히 있는 9번 포워드의 역할이 아니라 아래로 깊게 내려오는 폴스나인 롤을 맡겼죠. 그러면서 리버풀 센터백들의 견제로부터 벗어나는 반면에 아래로 내려와 중원 지역의 숫자를 채워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래로 내려온 쿠냐가 넓은 활동량으로 주변의 동료들을 도와주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도 맡아주는 이런 플레이를 했었죠. 이날 경기에서 쿠냐가 직접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은 맨유의 볼이 돌아가는데 역할을 해준 거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아모림이 이번 경기에는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쿠냐를 최전방이 아니라 그보다 한 칸 아래 이선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러면서 지난 경기보다 쿠냐를 더 내렸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9번 스트라이크로 나오면서 폴스나인 역할, 아래로 내려와서 미드필더에 가담하는 이런 플레이를 했던 반면에 오늘 경기에서 쿠냐는 2선으로 출발해서 지난 경기처럼 미드필더로 또 한 술 더 떠서 거의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가는 경우들까지 있었죠. 그러면서 6번 미드필더 역할도 소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경기들보다 쿠냐의 미드필드 가담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쿠냐 덕분에 우리는 어떤 플레이를 팀에서 볼 수 있냐? 맨유는 이 3-4-1 시스템에서 투미드를 운용을 하죠. 그러면서 상대 미드필더보다 태생적으로 좀 적은 숫자로 미드필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 두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카세미루는 적은 숫자에서 어떻게든 미드필드 싸움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공격 가담해서 역할을 해준다? 날카로운 플레이를 해준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쿠냐가 이렇게 도와주러 오면은 이 두 사람의 미드필더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죠. 쿠냐가 단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헌신적인 수비, 미드필드에서의 활동량 이런 거를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카세미루의 수비 부담, 미드필드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서 공격을 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오늘 경기에서 카세미루가 올라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고 두 사람이 박스 타격하고 슈팅까지 했던 이유예요. 평소였으면은 미드필드에서 꾸준히 하느라 올라올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이 역할을 쿠냐가 도와줘서 분담하니까 브루노도 올라오고 카세미루도 올라오고 둘이 박스 침투하면서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쿠냐가 이렇게 아래에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브루노랑 카세미루가 더 살아난다. 쿠냐는 오늘 칭찬할 거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난 경기들에서 골만 못 넣고 어시만 못했다 했지 솔직히 플레이가 나쁜 건 없었어요. 지난 경기들에서 기록만으로 까기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선수고 나는 이제 좀 돌아본 게 뭐가 있었냐면은 쿠냐가 예전에 내가 너무 좀 캐리력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전진성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자기가 너무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내가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예전 경기들 끝나고 나서 쿠냐 플레이를 다시 돌려봤어요. 제가 돌려봤어.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울버햄튼 시절하고 차이점이 얘가 이제 왼쪽 가까운 이선에서 뛰잖아요.
윙백을 좀 못 믿더라고. 아니 예전 아인누리 시절에 비해서 확실히 윙백을 못 믿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다시 돌려봐서 나도 그때 알았어. 경기 보면서는 몰랐는데 다시 돌려보니까 알았던 부분이거든요. 윙백을 못 믿는 게 눈에 보여. 아니 예전 아인누리랑 했을 때랑 아니 윙백을 못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좀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인누리에서 이제 달로 아니면은 도루구 이렇게 바뀌니까 앞으로 더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전술적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날 아모림이 준비한 압박 전술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물론 오늘 브라이튼이 빌드업 상황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거는 맞는데 맨유가 압박을 잘한 것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날 아모림이 압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고 왔어요. 우선 최전방에 있는 뭐 세슈코, 쿠냐, 은베모 이 셋은 당연히 이제 압박에 참여를 하고요. 측면 윙백들 뭐 달로나 아마드 디알로 이런 선수들도 측면에 있는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올라가서 압박에 참여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날 아모림이 준비를 되게 많이 했다고 느끼는 게 이 선수들의 플러스로 아모림이 더 압박을 준비한 게 뭐가 있었냐. 한쪽 스토퍼를 올려보냈습니다. 상대가 이 올라온 압박에 밀려서 조금 무리하게 길게 패스를 뽑아준다. 이때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하프라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한쪽 스토퍼가 올라가서 이 볼을 빠르게 탈취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어요. 왼쪽에서 쇼가 올라갈 때가 있었고요. 그 반대 지역에서는 요로가 올라와서 하프라인 탈취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한술 더 떠서 이 스토퍼만 압박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센터백 더리우트도 올라가서 압박에 참여하는 그림을 보여줬죠. 그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의 압박 참여는 선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모림이 굉장히 좀 준비를 했다. 우리가 압박을 하면서 상대를 몰아세울 거야. 상대 패스가 길어지는 순간에 그 볼을 탈취하는 거는 센터백이 올라와서 탈취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준비했던 압박 전술이다. 이날 아모림이 브라이튼을 상당히 몰아세우려고 준비를 했던 게 눈에 보였다. 그리고 오늘 미루 형도 괜찮더라. 아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미루 형이요.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맨유에 와서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이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때는 경기 수가 많았죠. 유럽 대항전 나가고 뭐 컵 경기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경기 뭐 많으면 3경기 이렇게 뛰다 보니까 미루 형이 굉장히 좀 지치고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 있었다. 이 선수를 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맨유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1경기 하죠. 이러다 보니까 카세미루라는 선수가 그래도 좀 체력적 부담이 적다. 원래 가지고 있던 툴을 확실히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일주일에 1번 경기하는 게 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요. 물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포인트, 쿠냐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미드필더에서 좀 꾸준히를 해주고 분담해주고 그래서 카세미루가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위로 올라가는 여유도 생겼다. 게다가 오늘 올라가서 슈팅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다. 그리고 난 참 신기한 게 미루 형은 맨유 경기 보시면은 좀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없으면 티납니다. 있으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 정도인가? 하다가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내내 없으면 티나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백스리의 안정감이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올라왔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쪽 스토퍼의 활발한 수비, 넓은 활동량 이거는 뭐 더할 나위가 없고요. 심지어 가운데 있는 센터백이 그거를 커버하는 모습들, 적극적인 수비력 여기서 더리우트가 너무나 빛나고 있죠. 그리고 은베모는 정말 잘 샀다. 너무너무 잘 샀습니다. 예전에 제가 은베모 처음에 링크 났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이 선수 확실히 순도가 좋은 선수다. 위에 올라갔을 때 득점을 짓고 내려오는 그 확률이 높은 선수고 아무리 적어도 유효슈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공격의 마무리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에 필요하다. 왜? 맨유가 지난 시즌까지 제일 못했던 게 유효슈팅이기 때문에. 맨유는 유효슈팅을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골문 안쪽으로 슈팅 시도를 못하는 팀이었어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게 정확히 무슨 경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기 중간이었나? 맨유가 경기하고 있는데 슈팅 횟수가 26개인가 27개인가 그런데 유효슈팅이 2개, 3개 이런 경기들이 있었어요. 나 그때 너무 충격받았거든? 유효슈팅 비율이 거의 한 10% 이러던 거야. 아니 이게 득점 전환율이 아닙니다. 득점으로 이어진 슈팅이 아니라 슈팅이 골문 안쪽으로 향하는 게 거의 10%였던 경기가 있었어요. 이게 참 슈팅은 많이 때리고 뭐 득점 기회는 많이 있을지언정 그게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뭐 골로 연결이 되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뭐 은베모도 그렇고 쿠냐도 그렇고 위로 올라갔을 때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 아래로 내려온 쿠냐 덕분에 미드필더의 부담감이 줄어들고 위로 올라가는 브루노 페란데스나 카세미루, 측면에서 벌려서 안으로 들어오는 아마드 디알로 이런 선수들이 보여준 슈팅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날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전체 슈팅 시도가 맨유가 13개였는데 그중에 유효슈팅이 9개였어요.
예전의 비율에 비하면은 너무 큰 발전 아닙니까? 13개를 때리면은 이제 9개가 골대 안쪽으로 가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맨유가 경기력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골대 안쪽으로 이제 슈팅이 간다는 거. 전체 슈팅 시도가 13개였고 그중에 9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또 그중에 4개가 골로 연결됐죠. 이 순도를 보세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아모림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지지부진하게 뭔가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패스워크를 한다기보다는 측면 위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앞에 있는 뭐 스트라이커, 이선 자원들, 지원으로 올라오는 미드필더들 이런 선수들을 위주로 해서 빠른 전개를 통한 확실한 공격 아니면 적어도 유효 슈팅. 저는 지금 맨유의 이런 유효 슈팅 관련 지표가 아모림의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많이 잡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득점한 쿠냐, 은베모,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세슈코 이 3명을 기점으로 한 삼각대형. 상대 수비가 여기에 쏠리면은 여기에 플러스 하나 아마드 디알로 이 3명이 어쨌든 위에서 유슈팅을 빵빵 때려주고 온다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당연히 득점이 더 많고 팀 승리에 기여를 할 게 많겠죠. 물론 이제 경기가 3대 0으로 진행되는 순간에서 굉장히 좀 마음을 놓았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경기를 편하게 하지는 않았죠. 그 뒤에 그 교체를 가져가는데 또 도르구가 들어온 뒤에 좀 패스미스를 하면서 상대한테 프리킥을 내주고 파울을 내주고 그 프리킥을 기점으로 실점. 그 이후로 맨유가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실점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유나이티드를 보면은 일주일에 한 경기에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아모림이 내보내는 이제 첫 번째 스쿼드 선발 포메이션이랑 라인업이 이제 거의 고정이 되잖아요. 일관성이.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팀 시스템을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는 그 두 번째 선수들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경기 하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경기 수까지 많았으면은 얼마나 더 불안했을까. 로테이션을 어쩔 수 없이 돌려야 되는데 그나마 이 지금 나오는 이 첫 번째 라인업은 괜찮다 치더라도 그 뒤에 나오는 후보들의 퀄리티가 썩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보니까 물론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4대2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좀 개선해야 될 점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아니 3대0으로 이기다가 3대2까지 따라잡히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골 넣으면서 두 골 차로 이기긴 했지만 이 그림이 절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번 시즌은 뭐 그래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경기 수가 적은 상황에서 이 선수들로 하고 다음 이적 시장 때 조금씩 이제 채워 넣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제가 너무 좋아하기만 하면은 밸런스가 안 맞을까봐 일부러 좀 안 좋은 얘기 했고요. 지금 맨유가 이제는 4위입니다. 물론 리그 초반이긴 하지만은 1위 라인하고 별로 승점 차이도 안 나요. 이게 되돌아보면은 리그 처음에 맨유가 상대들이 다 강팀인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처음에 잘 몰랐거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돌이켜보면은 맨 처음에 만나는 상대들이 다 힘들었단 말이야. 뭐 아스날, 뭐 맨시티도 만났죠. 리버풀도 만났고 첼시 초반에 다 만났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 힘든 일정들을 그래도 잘 이겨낸 것들이 있었다. 그림즈비 얘기하시면은 강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림즈비 꺼내지 마세요. 물론 그 경기 중간에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모림이 비판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고 미디어들이 하는 얘기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결과들을 딱 펼쳐놓고 볼 때 그래도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거를 좀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인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워할 만한 그런 3연승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4연승 렛츠고.